위치값 변환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값 변환 함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찾기에 H룩값과 V룩값에 대해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달리 행과 열을 가지고 찾아낼 겁니다. 먼저 행의 몇 행의 값을 가지고 올 거냐 하고 찾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의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올 거냐. 그래서 이 값을 찾는 것이 바로 함수가 인덱스 함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덱스 값은 숫자로 찾을 값, 숫자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숫자 행 번호, 그 다음 열 번호, 이렇게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열 번호와 행 번호를 넣기 위해서는 함수가 매치 함수를 쓰시면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매치는 찾고자 하는 값의 영역에 정확한 값을 가져오라,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요금을 찾아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먼저 자석은 입석에서 VIP까지 자석, 그 다음 영명은 수원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먼저 1차적으로 입석에서 VIP까지 드래그해서 주소에 자석 목록이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수원에서 목포까지 드래그해서 노선 목록이라고 셀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 자석을 입력하기 위해서 유효성을 넣어서 목록에 자석 목록을 넣으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클릭해서 유효성 검사하면 이게 유효성 검사의 목록에 노선 목록을 넣으면 이게 역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인원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에 클릭해서 목록에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요금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천안의 숫자의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천안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입석이 첫 번째겠죠. 그걸 인덱스 파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덱스 함수로 찾았는데, 이게 영역이 이 영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죠. 그러면 영역을 먼저 B에 3 땡땡, 그 다음 F에 12까지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찾아야 될 게 먼저 행이겠죠. 행을 찾기 위해서 먼저 매치를 쓰겠습니다. 매치를 쓰고 찾아야 될 자리는 천안이죠. 천안 요게 I에 5. 그 다음 여기 노선이죠. 노선 목록. 이 노선 목록은 천안에서 여기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0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행 다음에 열을 찾아야 되겠죠. 열은 매치 입석이죠. 입석에 그러면 I에 4,
I의 4, 그 다음 노선 목록. 노선 목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록을 들 수 있죠. 그럼 정확하게 찾아라는 명이겠죠. 그럼 이렇게 찾고 난 다음 인원을 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인원이 10명인데 i에 6을 곱하면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인덱스 동어 붙이고 인덱스 가로 열고 영역. 영역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행번호 매치에서 노선까지. 그 다음 열번호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럼 갈로 닫고 곱하기 인원이죠. 인원 해야 이 요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입석과 VIP석에 있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석부터 VIP까지 영역 지정해서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죠. 입력 좌석 목록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 치면 좌석 목록이 들어갔습니다. 수원에서부터 목포까지 이거는 노선 목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원에서부터 목포까지 영역 지정하고 셀주스 이름에 노선 목록이라고 해서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목록은 노선 목록은 이렇습니다. 이거 고치는 방법은 수식에 가서 이런 관리자에 가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노선 목록은 수원 천안, 좌석 목록은 이렇게 있습니다. 노선 목록을 편집을 누르면 이전에 이 영역이 시트 1에 A3에서부터 A12까지 표기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면 이 좌석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이 안에다가 입력을 입속, 일반석, 우등석 이렇게 표현을 넣어야 되겠죠. 표현 넣기 위한 방법은 먼저 클릭하고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 찾아야 값은 목록 그 다음 찾아야 될 영역은 좌석이죠. 그럼 이쪽부터 VIP까지 누르면 좌석 목록이라고 뜹니다. 그럼 확인하시면 보겠습니다. 일반사 영역은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그 다음 목록 개수는 영명은 수원에서부터 목포까지 가면 노선 목록이 나오죠. 그래서 노선 목록 인원은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유형성 검사를 클릭해서 목록 이게 10명까지 표를 살 수가 있으니까 1 심표, 2 심표, 3 심표, 4 심표, 5 심표, 6 심표, 7 심표, 8 심표, 9 심표, 10 심까지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 2, 3, 4 수치의 값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 요금. 이 요금은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일반석에
두 번째 값이죠. 두 번째 값에 1000원 두 번째 값입니다. 이렇게 찾아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요금의 표시 방법은 인덱스에 글로 열고 이 영역은 B에서 3에서 F 12까지. 그 다음 찾아야 될 기 행위 2번이 나오기 위해서 숫자의 2번을 나오기 위해서 매치 1000원이죠. I에 5. 그 다음 노선 목록 이게 정확하게 값을 찾아라 됐습니까? 그 다음 요 칸에는 열이죠. 열 칸을 넣기 위해서 매치 IL 요거의 값이니까 H4 그 다음 노선 좌석 목록 정확한 값을 주기 위해서 0. 자, 인덱스까지니까 갈로를 한 번 더 닫아야 되겠죠. 곱하기 인원 이거죠. I의 6번을 하면 값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에 찾기에 인덱스 하면 이렇게 랑이어 놓죠. 영역은 어디? 입석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롤 값은 1000원을 찾고 하기 위해서 매치를 넣고 매치의 값은 1000원 예, 노선 목록 그 다음 0값 정확한 값을 찾아라. 그 다음에 매치에 좌석이 있는 값을 찾기 위해서 좌석 목록 정확한 찾기 위해서 0 있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그다음 곱하기 인원수만큼 하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인원의 명수를 표기하기 위해서 먼저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셀 서식을 클릭하면 사용자 지정을 해서 표준 뒤에 명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인원이 4명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요거면은 원을 표기하기 위해서 셀 서식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면 사업, 쉼표, 사업 3개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한 칸 띄우고 원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원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인원을 명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표준원에 이 뒤에 표준의 명이라고 표기하면 이 뒤에 명이 붙어 오게 되겠죠. 확인하면 명이 붙어 오죠. 그 다음 요거면은 원을 붙이기 위해서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돈표를 붙이기 위해서 삽, 콤마,
하나, 둘, 셋. 한 칸 띄우시고 원으로 표기하면 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코딩과 소프트웨어 활용, 가상 분석과 매크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분석과 매크로의 개요는 엑셀 통합 문서의 활용편으로 시트 통합, 목표값 찾기,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수의 분류에 따라 시나리오 작성, 효율적인 입력 도구의 역할의 양식 컨트롤 사용과 반복적인 동작 과정을 기록하는 매크로 정의와 매크로 작성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익히는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 워크시트를 통합할 수 있고 목표값이나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고 양식 컨트롤을 사용하여 반복 작업에 적용할 수 있고 매크로를 설명할 수 있고 매크로 작성과 매크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로서는 시트 통합, 목표값, 시나리오, 양식 컨트롤, 매크로 적용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목차는 통합과 슬라이스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목표값을 찾기, 시나리오 작성, 데이터표, 양식 컨트롤, 매크로, 양식 컨트롤과 매크로 연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분석과 매크로는 앞에서 비운 여러 가지 엑셀 기능의 활용편으로서 시트 통합, 목표값 찾기,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수의 분류의 시나리오, 효율적인 입력 도구의 양식과 양식 컨트롤 사용과 반복적인 동작 과정을 기록하는 매크로 정의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엑셀을 이용한 응용 처리 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통합 슬라이스 필터,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지만 같은 필드명으로 구성되어지고 있다면 데이터 그룹 통합 메뉴를 이용해서 통합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 학습별 중간 기말 시험 성적을 나타내는 교과목 필드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 통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중간 및 기말고사의 합이나 평균 등을 계산하는데 새로운 통합 문서를 아래와 같이 절차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워크시트 통합,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같은 필드명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다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통합의 메뉴를 이용하여 통합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생별 중간 기말고사 성적을 나타내는 교과목의 필드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와 이거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중간 및 기말고사의 합이나 평균 등을 계산하는 새로운 통합 문서를 아래의 절차에서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통합 기능,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2020 학년도 2학기 개인별 교과 취득점수 시트 1에는 중간고사, 시트 2에는 기말고사, 시트 3에는 중간 기말 통합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트 3의 A2에 셀 마우스를 클릭하고 데이터 도구 그룹 통합을 클릭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간고사 성적을 통합하기 위해서 같은 통합청의 참조의 설정 범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지정하고 중간고사의 A에서 E까지 들어가여 영역을 지정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모든 참조 영역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기말고사의 성적을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청의 참조에 똑같이 기말고사를 넣게 되면 될 겁니다. 또한 사용할 레이블, 채팅, 왼쪽을 모두 체크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위에서 표시된 것처럼 중간고사 시트와 기말고사 시트가 학기를 기능을 수행한 통합 시트의 새로운 모양의 중간 통합 시트가 완성하게 될 겁니다. 새롭게 생성된 시트에 연산이 수행되고 또한 적절한 표의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트의 필드가 반드시 동일해야만이 통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목 부분과 성명 부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트를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제목도 넣어야 되겠죠. 중간고사 시트에 있고 기말고사의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통합에다가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의 목적은 학기를 의미하고 참조는 중간고사 영역에 학번과 이 점수를 영역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된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름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말고사에 기멸동이 지원한 거를 복사를 떠서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에 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겠죠. 완성본입니다. 슬라이스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벳 테이블 구성 요소 중에서 보고서 필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보고서 필터에서 어느 항목을 선택해도 필터링도 되고 그 다음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므로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티벳 테이블인지 알 수는 없게 됩니다. 만약에 슬라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항목에 대한 데이터 필터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죠.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슬라이스 사용 방법에 의해서 익히게 될 겁니다. 파일 슬라이스 엑셀을 엽니다. 먼저 제품 생산 판로 관리의 소스 자료 시트를 기초하여 열 레이블 국내외 행 레이블 생산 공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레이블의 생산 공정별 원가만 생산 비용의 최소값, 최대값으로 표시되는 티벳 테이블을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티벳은 원가, 그 다음 국내, 국외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이 피벗 테이블의 슬라이스를 삽입하기 위해서 먼저 티벳 테이블의 분석, 그 다음 슬라이스 삽입, 슬라이스 창에서 추가하여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국내 판로, 감독 부처를 체크하여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국내 판매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슬라이스 도구 옵션으로 메뉴가 추가되면서 국내외 판로 감독 부처 슬라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고 적절한 스타일 위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슬라이스의 필터 기능을 가는 슬라이스 항목을 클릭하면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감독 부처의 슬라이스 총괄단을 클릭하면 총괄단 부처의 생산 공정별 원가, 비용, 최소값만 변경되게 됩니다. 슬라이스 제거는 슬라이스를 선택하여 딜리트 키를 하면 슬라이스 왼쪽에 제거가 되게 됩니다. 영역을 지정하고 삽입에 티벳 테이블을 클릭해서 위치는 j3에 위치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확인이 눌러지게 됩니다. 생산 공장을 넣고 그 다음 국내 국외를 넣고 이게 국내 국외를 열로 넣어야 됩니다. 열을 넣고 원가와 생산 비용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조금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분석을 누르고 슬라이스 삽입을 누르면 국내외 판로와
감독 부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판로를 클릭하면 국내만 나타나게 되고 국외 판로를 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감독 부처에 기획단을 클릭하면 기획단만 나타나고 총괄단만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학원 운영에 관계된 매월 지출과 수입 항목에 따른 재비용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의 수익을 목표로 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수입의 특정 요소를 한계 조건으로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데이터, 예측, 가상 분석, 목표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R시트에서 수입 지출 항목은 매월 340만 원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퇴원했을 때 200만 원이 이익이 남기 위해서 등록비를 얼마로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등록비를 목표값을 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목표값 엑셀 파일을 열어서 리본 메뉴에 있는 데이터의 예측 부분에 가상 분석을 클릭해서 목표값을 잡으면 창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손익 계산의 셀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찾는 값은 목표값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이익을 남기 위해서 바꿀 값은 등록비를 얼마로 바꿀 것인가? 얼마로 바꿀 것인가를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목표값은 31만 5천 원을 했을 때 목표값이 바꿔질 수가 있겠죠. 인원과 예상 금액의 목표값이 지정됨으로써 수식이 있는 값을 바꿀 셀을 찾아서 찾아보기 버튼을 해서 F5에 지정을 하면 될 겁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목표값이 구하게 되는데 F5의 수강비는 31만 5천 원을 받아야 목표값이 200만 원을 낼 수 있다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매일 발생하기 위해서 수강생을 월 평균 4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값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강비를 118만 원으로 고정하고 등록 인원을 목표값 찾는 것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와 목표값을 찾는 것을 해서 목표값은 사용되는 셀 값은 이것이고 찾아야 될 금액은 200만 원이고 변동이 되어야 될 것은 등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월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기 위해서 수강생들을 40명으로 고정했습니다. 18만 원의 등록금을 18만 원으로 고정하고 등록 인원을 목표를 찾게 되면 먼저 이전의 방법과 같이 목표값 찾기에 사용되는 셀은 찾아야 될 금액은 200만 원, 변동이 되어야 되는 등록 인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등록 인원은 63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값은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정하는 방법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을 할 때 1000단위 이하의 는 반올림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업 하고 여기서 1000단위니까 마이너스 3을 해야 1000단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어떻게 낼 수 있느냐면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값 변경을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시나리오의 이 금액을 환산시키기 위해서 라운드 앞, 그 다음 이 금액을 나누기 인원수만큼 한 금액을 1000원 단위로 표기하기 위해서 100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는 칙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넣기 위해서 셀 계산을 보면 라운드 앞에 썸에 4에서 7까지 나누기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0단위 반환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예측의 가성분석 시나리오 관리대로 표현하면 될 겁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시킬 항목은 우선 수식, 정의된 그룹, 선택 영역 만들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서 먼저 시나리오 값을 만들어서 창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보면 이게 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셀 주소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셀 주소가 아닌 참가 인원이라든지 항공료, 숙박비, 비자비, 등록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만드는 방법은 주소 대신에 셀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정역을 지정하고 수식에 정의된 걸 클릭하고 만들기를 클릭해서 하면 왼쪽에 열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참가 인원, 항공료, 숙박비 이렇게 이전과 달리 셀 주소가 아닌 명칭이 나오게 되죠. 시나리오 작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셀 주소에 명칭을 만들었고 난 후 시나리오 창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창값이 선정을 해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위에서 최초 8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 비용의 부담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의 증가나 감소를 단체 할인 등 제 비용을 산정하기 필요하기 위해서 최대와 최소의 경우로 나눠서 개인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 계획을 요약해서 시나리오 참가에 참가 비용이라고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최초 계획 인원 및 제 비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참가 비용 산정 세질 범위를 선택해서 절대번지 36까지 입력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시나리오 추가를 하게 되면 버튼을 눌러서 최대 변경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셀 변경은 C3에서 C6까지 영역을 지정하고 확인을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나리오 값은 각 항목에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최소 변경은 최대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금액을 넣으면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최대 최소 변경의 시나리오 결과를 보게 되면 12명일 때는 개인당 49만 7천 원이고 5명일 경우에는 개인 부담이 335만 원으로 개인 부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나리오에서 편집이나 항목값의 편집이나 자체를 삭제할 수 있고 요약 보고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C9에다가 확인을 버튼을 하면 요약을 클릭하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을 9의 값을 가지고 하면 요약 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시나리오 이름을 테스트라고 먼저 하겠습니다. 테스트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참가 인원이 부터 비자 등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8은 참가 인원이고 이 셀 주소가 나오게 되죠. 이 셀 주소를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식에 가서 참가 인원부터 개인 부담감까지 선택 영역 만들기 위해서 연적률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클릭해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를 눌립니다. 추가를 하시고 참가 비용 선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변경해야 될 셀은 비자비까지 확인. 맞죠? 확인. 그 다음 추가 최대 변경 이렇게 해서 영역도 맞고 확인. 금액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12명에 330에 234만원 22,000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추가 최소 경비 최소 인원 최소 경비 최소 인원으로 가서 하는 경비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원이 5명이 갈 겁니다. 항공료는 1,500만 원이고 숙비는 115만 원이고 비자비는 7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변경은 표시 최소 인원이 간 경우에는 될 수 있겠죠. 이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경비가 아니고 최소 변경으로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죠. 이것을 확인 누르시고 이제는 요약을 누르겠습니다. 요약을 누르면 이 값을 바꾸는 값이니까 시나리오 요약 누르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는 특정한 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교과목 성적과 평균을 취득했다면 향후 기말고사의 엑셀 웹 프로그래밍 취득 점수에 따라서 평균 점수 값이 변화의 추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예측, 가상 분석, 데이터표를 이용하게 됩니다. 데이터표의 환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구입하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환 기간과 이율 변동에 따라서 대출 월 상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표 엑셀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대출에 5천만 원을 연 7%로 7년간 갚기로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 상환 계산을 하게 되겠죠. 월 상환은 함수가 PMT죠. PMT에서 이자율, 그 다음 기간, 그 다음 월 대출 금액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PMT C에 4 나누기 12 그러면 연이 달 이자로 되었죠. 그리고 C에 5가 7년이니까 곱하기 12로 하고
그 다음 5천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5천만 원으로 표기하면 이게 달이 75만 4,634원을 납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율을 12, 그 다음 상환기간을 12로 곱하고, 그 다음 대출 금액은 엄수를 앞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1월 말에 납부하면 0도 상관없이 가능하게 되겠죠. 데이터표 엑셀을 불러서 PMT 함수를 계산을 하면 C4의 22개월, C5의 12달, 그 다음 마이너스 5천을 넣어서, 그 다음 이렇게 하면 함수 인식은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영역을 지정하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창이 뜨면 입력해야 될 셀은 C에 5, 7,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셀은 C에 4를 넣으면 이렇게 입력이 영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값이